혹시 요즘 팔을 위로 올리려다 어깨가 찌릿해서 멈추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빗거나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간단한 동작조차 힘드실 때가 있습니다. 밤에 어깨가 쑤셔서 잠을 설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증상을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어깨를 안 쓰고 가만두면 오히려 더 굳어버립니다. 방치하면 나중에는 팔이 아예 올라가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뻐근한 어깨를 음식과 간단한 동작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과 주사만이 답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과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아시게 됩니다. 조금만 알고 관리하면 어깨는 다시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 들며 찾아오는 관절과 어깨 통증에 대해 오래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오십견을 완화하는 음식과 스트레칭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오늘 내용은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십견이 왜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깨 관절은 얇은 주머니 같은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 덕분에 어깨가 부드럽게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이 굳고 두꺼워지면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어깨 주머니가 얼어붙듯 굳는 것을 오십견이라 부릅니다. 굳은 어깨는 움직일 때마다 당기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팔을 올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오십견은 대개 서서히 나빠지다 시간이 지나며 좋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고 아프니 관리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오십견이 더 잘생기니 주의하세요.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어깨의 힘줄도 약해집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질긴 끈 같은 조직입니다. 젊을 때는 이 끈이 튼튼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닳고 얇아집니다. 얇아진 힘줄은 작은 무리에도 쉽게 상하고 아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깨를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힘줄이 약할 때 무거운 것을 갑자기 들면 더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쓸 때는 천천히 조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어깨 속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염증은 몸의 한 부분이 붉게 붓고 아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깨 관절 안에 이 염증이 생기면 콕콕 쑤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음식 중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염증을 키우는 음식과 줄이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를 안 쓰면 더 굳는다는 점입니다. 아프다고 어깨를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이면 더 굳고, 굳으니 더 아파서 또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어깨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 뒤에 알려드릴 스트레칭이 바로 이 고리를 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바로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염증을 줄이는 음식과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이 둘을 함께 챙기면 어깨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제 어깨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돕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기름이 풍부합니다. 이 좋은 기름은 오메가3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오메가3은 어깨의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고등어는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소금을 적게 뿌려 구워 드시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길 권합니다. 고등어가 부담스러우면 연어나 꽁치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다만 자반처럼 너무 짠 생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몸이 붓고 염증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조림보다는 구이가 염분을 줄이는데 더 좋습니다. 통조림 고등어는 손질이 편하지만 국물의 염분은 덜어내세요. 무와 함께 조리하면 비린내가 줄어 드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등푸른 생선이 어깨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철 고등어는 기름이 올라 좋은 기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이 어깨 건강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오메가3은 몸속 염증 물질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은 관절 통증 관리에 자주 권해집니다. 실제로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관절 통증이 덜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고등어구이에 무생채를 곁들이면 소화도 돕습니다. 생선을 태우지 않게 굽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등어 한 토막이 어깨 염증을 다독여 줍니다. 기름진 생선이라도 튀기지 않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생선의 좋은 기름은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어깨뿐 아니라 무릎 등 다른 관절에도 이롭습니다. 제철 생선을 골라 드시면 맛도 영양도 좋습니다. 구이나 조림 대신 찜으로 드셔도 부드럽습니다. 매주 두어 번이면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성질의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다스리는 데 쓰였습니다. 생강 속 매운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데우고 혈액순환도 돕습니다. 어깨가 뻐근할 때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면 한결 편안해집니다. 얇게 썰어 꿀에 재웠다가 뜨거운 물에 우려 드셔보세요. 음식에 양념으로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다져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향과 효능을 함께 얻습니다. 생강청을 만들어 두면 언제든 따뜻한 차로 드시기 편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강 한 잔이 뻐근한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대추와 함께 끓이면 맛이 순해져 드시기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생강은 추운 날 관절 통증에 특히 좋습니다. 꾸준한 생강 한 잔이 어깨를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은 진통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뻐근할 때 생강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회복에 이롭습니다. 생강을 갈아 꿀과 섞어두면 간편하게 차로 드십니다. 생강편을 조금씩 씹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생강이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합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따뜻한 성질은 몸이 찬 어르신께 특히 반갑습니다. 생강은 소화도 돕고 메스꺼움도 가라앉힙니다. 차로, 양념으로, 편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 드세요. 이렇게 생강이 어깨를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노란빛의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강황 속 노란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 통증 연구에서도 강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카레 요리로 드시면 자연스럽게 강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강황 가루를 조금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면 몸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
요리로 꾸준히 즐기세요.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황은 볶음밥이나 나물에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노란 성분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강황을 넣은 따뜻한 차도 몸을 데우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강황 요리가 관절 염증을 다스리는 데 힘을 보탭니다. 카레는 채소를 듬뿍 넣으면 영양이 더 풍성해집니다. 매주 한두 번 강황 요리를 곁들여 보세요. 꾸준함이 있어야 강황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강황의 노란 성분은 커큐민이라 불립니다. 이 커큐민은 관절 염증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는 성분입니다. 다만 음식으로 드시는 양은 순하니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부추와 기름을 곁들이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강황을 넣은 미역국이나 나물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황이 어깨 염증 관리에 힘을 보탭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강황은 오래전부터 음식과 약재로 함께 쓰여 왔습니다. 매일 조금씩 요리로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카레 외에 볶음, 국에도 색과 향을 더해줍니다. 기름과 후추를 곁들이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강황이 관절 관리에 힘을 보탭니다. 네 번째는 초록꽃송이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관절을 지켜주는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관절의 손상과 염증을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여러 비타민이 풍부해 몸 전체 회복에도 이롭습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에 빠져나가니 주의하세요.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반찬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다른 녹색 채소와 번갈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줄기에도 영양이 많으니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찜기에 살짝 쪄내면 영양 손실이 적고 색도 곱습니다. 달걀과 함께 볶으면 단백질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 채소가 관절 건강에 든든한 밑받침이 됩니다. 다른 색 채소와 곁들이면 다양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접시 채소가 어깨 회복을 돕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연골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가 많아 회복을 돕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다른 십자화과 채소도 비슷하게 좋습니다. 매일 한 접시씩 채소를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록 채소가 어깨 건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데친 뒤 물기를 빼고 무치면 반찬으로 좋습니다. 채소를 매일 챙기면 몸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색을 채워보세요. 가볍게 데쳐 참기름에 무치면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채소가 어깨 건강에 밑받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어깨 힘줄과 근육을 만드는 좋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약해진 힘줄을 회복하려면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달걀에는 뼈에 좋은 비타민 D도 들어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면 든든하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화가 편하도록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면 대부분의 어르신께 무리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면 의사와 적정량을 상의해 보세요. 삶거나 찌는 방식이 기름에 부치는 것보다 건강합니다. 달걀찜은 부드러워 소화가 어려운 분께 특히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부치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함께 챙깁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면 하루 단백질에 좋은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달걀이 약해진 어깨, 힘줄 회복을 돕습니다. 삶은 달걀은 들고 다니며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편합니다. 매일 달걀 하나가
근육과 힘줄에 좋은 재료가 됩니다. 단백질은 상한 힘줄과 근육을 다시 짓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복기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값도 싸고 조리도 쉬워 매일 드시기 좋습니다. 노른자에는 눈과 뇌에 좋은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채소를 넣은 달걀말이는 영양과 색을 함께 챙깁니다. 이렇게 달걀이 어깨 회복에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루 한두 개면 대부분 무리가 없습니다. 단백질은 회복기에 특히 넉넉히 드셔야 합니다. 달걀은 조리가 쉬워 매일 챙기기에 좋습니다. 삶기, 찜, 부침 등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달걀이 힘줄과 근육을 다시 지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작고 파란 열매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 속에는 좋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이 몸속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깨 염증뿐 아니라 눈과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한 줌씩 간식으로 드시기 좋고 요거트에 넣어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기 부담되면 얼렸다가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다른 색깔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 다양한 영양을 얻습니다. 다만 당분이 있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블루베리는 오트밀이나 죽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사철 언제든 드실 수 있어 편합니다. 다른 베리류와 섞어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 풍성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한 줌이 어깨 염증을 다독여 줍니다. 달지 않은 요거트에 넣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매일 한 줌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염증으로 생긴 손상을 줄여줍니다. 혈관과 눈 건강에도 두루 좋은 열매입니다. 포도, 자두 같은 보라색 과일도 비슷하게 좋습니다. 달지 않은 요거트에 넣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한 줌이 어깨 염증을 달래줍니다. 당이 있으니 한 줌 정도로 알맞게 드세요. 항산화 열매는 세포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깨 회복뿐 아니라 전반적 건강에도 좋습니다. 냉동으로 사철 드실 수 있어 편합니다. 다른 베리류와 섞으면 더 풍성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가 염증을 부드럽게 달래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음식은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도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어깨에 좋은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또 근육과 신경에 좋은 여러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입히지 않은 것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시면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드셔보세요. 다만 열량이 높으니 한 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작은 통에 담아두고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샐러드나 나물에 뿌리면 고소한 맛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아몬드는 씹기 편하게 살짝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견과류 한 줌이 어깨 염증을 줄이는데 힘을 보탭니다. 호두, 아몬드, 잣 등 여러 종류를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한 줌이면 넘치지 않고 딱 알맞습니다. 호두의 좋은 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견과류의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회복을 돕습니다. 적당한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잣이나 해바라기 같은 씨앗류도 함께 좋습니다. 볶지 않은 생견과나 살짝 구운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견과류 한 줌이 어깨에 좋은 기름을 채워줍니다. 열량이 높으니 하루 한 줌을 넘기지 마세요. 좋은 기름은 딱딱한 견과 속에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한 줌이면
넘치지 않고 알맞습니다. 무염 제품을 골라 짠맛 부담을 줄이세요.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견과류가 어깨에 좋은 기름을 채웁니다. 자, 이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블루베리를 넣은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곁들이면 몸이 데워져 좋습니다. 점심에는 강황이 들어간 카레나 브로콜리 반찬을 드시면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성분을 자연스럽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소금 안 뿌린 견과류 한 줌이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등어를 소금 적게 뿌려 구워 드셔보세요. 생선의 좋은 기름이 어깨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등푸른 생선, 채소, 견과류를 골고루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튀김, 짠 음식, 단 음식은 염증을 키우니 줄이세요. 음식과 함께 물도 충분히 드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서 뒤에 알려드릴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단 음식과 튀김은 염증을 키우니 되도록 줄여주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 회복에 좋습니다. 기름진 튀김과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멀리 해주세요. 이런 식단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어깨 스트레칭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벽을 손가락으로 짚고 조금씩 위로 기어오르듯 올려보세요. 이 동작은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매일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조금밖에 못 올라가도 매일 하면 점점 높아집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 어깨를 천천히 크게 돌려주세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씩 부드럽게 돌리면 좋습니다. 굳어있던 어깨 관절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 숨을 편하게 쉬며 돌려주세요. 셋째, 어깨가 뻐근할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찜질팩을 어깨에 대면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15분 정도 대주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조심하세요. 찜질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더 잘 풀립니다. 넷째, 무거운 짐은 한쪽으로만 들지 마세요. 장바구니는 양손에 나눠 들어 어깨에 무리가 덜 가게 하세요. 한쪽 어깨에만 힘이 쏠리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배낭처럼 양쪽으로 나눠 매는 가방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억지로 쓰지 말고 편안히 쉬어주세요. 움직임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잘 쉬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은 어깨를 감싼 막이 굳어 생긴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힘줄이 약해지고 염증이 통증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 쓰면 더 굳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고등어, 두 번째 생강, 세 번째 강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 다섯 번째 달걀, 여섯 번째 블루베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튀김과 짠 음식, 단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으로는 벽 오르기와 어깨 돌리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찜질과 양손에 짐 나눠 들기도 기억해 주세요.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식과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다만 통증이 아주 심하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결국 핵심은
염증을 줄이는 음식과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이어가세요. 증상이 오래가면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편안한 어깨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깨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와 이어져 있는 또 다른 부위를 지키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부위일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